네,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강세가 간밤 뉴욕 안에서부터 연출이 됐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죠. 고용이 최근에 침체가 되면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냈지만 되려 시장은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호재가 쌓여가는 구간인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이 됩니다. 100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이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50억 현행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불을 뿜어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연고점을 경신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300도 넘어섰습니다. 현재 1.6%의 강세, 4년 2개월 만에 연고점을 재탈환을 해낸 코스피, 오늘의 강세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830선, 역시나 연고점 돌파하면서 현재 0.7%의 상승,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실까요? 참고로 내일이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이를 앞두고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오늘 강력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사자, 그리고 기관까지 동반 사자, 기관은 현재 7,500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들은 1조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기관의 나홀로 순매수가 보여집니다. 선물 시장 쪽으로도 외국인들 담습니다. 현재 7,300억 원의 순매수로 제대로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실까요? 확실히 어제부터 이 반도체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끌고 밀고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오늘은 반도체일 텐데 삼성전자도 1.5%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72,000원 선까지 올라와 줬고요. 대단한 건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현재 5%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드디어 2달여 만에 다시 한번 30만 닉스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30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써냈는데 이 안에서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라클이 AI 특수를 배경으로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28%의 폭등을 보였고 이에 발맞춰서 정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빨간불이, 강세가 파란불이죠.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 추가적인 랠리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오늘 제대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게도 오늘장의 그 강세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1.7%의 약세,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에 방산주도 눌리면 기회일까요? 어제 방산주 전방위적으로 밀렸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3%의 반등.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자, 현재 구간 현대차, KB금융은 7%까지 상승폭을 키우네요. 역시나 그 대주주 기준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 배당 우선 관련해서도 그 최대 세율이 완화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대로 해소가 될 거다라는 그 낙관적인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장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증권주와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종목들의 분위기, 알테오젠 1.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쉽죠. 에코프로 BM이 현재 1%, 에코프로도 약세고요. 펩트론 1%의 하락입니다. 파마리서치가 최근에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네요. 현재 5.8%의 약세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자, ABL 바이오 어제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현재 구간 파란불, 레인보우 로보틱스 2.5%의 상승. 로봇주 오늘 또 한 번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주의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노란 봉투법은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3월 10일자로 시행이 된다고 하죠. 로봇주의 추가적인 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삼천당 제약이 제약바이오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안에서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의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분 좋게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요. 시장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발맞춰서 이 시장의 흐름을 올라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때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이 시장 흐름에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이 안에서도 김민준 전문가님과 주도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명하고 똑똑하게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도 만나 뵐게요. 네, 그럼 오늘도 김민준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책적인 모멘텀 덕분에 지금 이 코스피 시장 박스피를 탈피하고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앞선 방송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경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21일 평선과 60일 평선이 이제 이렇게 이격이 다 좁혀지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쪽으로 접근하면서 그동안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지수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예상대로 일단 박스권을 벗어나는 그런 방향성을 만기일에 접근되면서 시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은 있어요.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계속 플러스권에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지루했던 박스권 이 구간을 기간 조정의 형태로 상승의 과열을 해소하고 나서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에 거의 다 접근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내일장이 관건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수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죠.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나서의 시장 반응이 과연 한 번에 숨고르기를 거쳐서 가려고 할지 이거를 내일장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 마감까지 1시간 반 정도 남겼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역사적 신고점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웬만한 섹터들 다 오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섹터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금융주, 특히 증권주 쪽을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이번 주에 증권주들의 흐름이 다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양도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일 대통령이 직접 최종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래는 이제 10억 원으로 일단 강화를 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여론 악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 50억 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요.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약간 누그러진 그러한 입장으로 어느 정도 선회되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50억 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상이 이제 지수 상승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무래도 금융주 특히 증권주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현재로서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볼 때 여전히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유지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법 개정안 실망감 때문에 주춤했었는데요. 역시나 이런 시장 안에서 금융 증권주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미래에셋증권이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모습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권주 결국 지수 연계니까. 앞에서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5일 이평선 기준 쌍봉을 만들었어요. 쌍봉을 만들고 조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쌍바닥. 쌍봉을 쌍바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권이 형성된 거고요.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지지를 잡고 회복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고점을 높여 나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이거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제도 좀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 추가로 오르는 상태에서 위로 추격해서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래에서 좀 잡았던 분들 이런 분들의 대응 영역일 것 같고요. 그러나 이후에 만약에 오늘 이후에 숨고르기나 눌림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아래쪽으로는 관심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증권 쪽에서 미래에셋증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섹터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술 쪽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이쪽 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반도체 특히 CXL 이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는 반도체가 지수 반등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존재를 했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SK 하이닉스가요. HBM에 대한 주도력이 지속되면서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된다, 유지가 되겠다라는 이런 전망하에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대형주가 상승을 이끌어주다 보니까 중소형주들도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를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연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상의 연단위 승인 방식은요. 지난주에 한국 정부에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모멘텀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요. 마벨 트럭테라를 대상으로 DDR4, DDR5 D램 제품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CXL은요. HBM 이후에 차기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HBM이 CPU나 GPU 각각의 각자 영역에서의 어떤 메모리를 따로 사용을 하면서 AI 학습 속도에 집중을 한다면 CXL은 CPU 그리고 여러 장치들이 함께 사용되면서 공유 상황을 만듭니다. 광범위한 공유 상황을 만들어서요. AI 추론이나 데이터 처리 효율을 갖다가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CXL의 장점은 메모리 용량을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고 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운용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여기에다가 D램이나 GPU 그리고 SSD 등 다양한 장치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의 어떤 변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등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CXL 2.0 기반의 컨트롤러 제품이죠. 마벨 트럭테라의 호환성 테스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요. 마이크론에 이어서
이와 관련된 공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부분이 일단 모멘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CXL 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조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섹터이긴 하지만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CXL 테마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챙겨볼까요? 일단 먼저 선도성으로 치고 가는 종목이 TLB인데요. TLB는 고속통신용 PCB 설계 및 생산업체죠. 2024년도 작년에 CXL D램용 PCB를 개발을 완료했어요. 바로 이 모멘텀이 일단 작용하고 있고요. 서버 메모리 모듈 출하 증가로 PCB 수요 급증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메모리 모듈 시장에서 핵심 또 공급자로 TLB가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 2분기에 69억 원의 영업이익으로요.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고요. 3분기에는 8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올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CXL 관련주 중에서 먼저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선도성, 주도주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장은 상승에 따른 이격으로 추격은 부담이 되지만은 오늘 이후에 뭐 조정 눌림이나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선도성 종목은 한 방에 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승 후 다시 눌림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개선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TLB도 짚어주셨습니다. 함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이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인데요. 지금 2달 전에 주셨는데 8.9%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PSK홀딩스는 제가 가격 조정에 이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241 이평선, 장기 이평선 쪽에 돌파 시도 쪽으로 움직이면서 전형적으로 주가 지지권에서 위로 탈피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241 이평선 38,8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38,800원을 지지로 전환해 나간다면은 일단 이러한 지지권 기간 조정 영역에서 완전히 탈피가 되면서 일단 흐름을 좀 계속 개선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오랜 시간 거친 종목인 만큼 단기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시간적으로 보유하면서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기다린 끝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승부주 이 종목 주셨습니다. 한솔 아이원스인데요. 저희 이 종목 왜 챙겨보면 좋을까요?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업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식각 장비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용 연한이 지나가지고 이제 폐기되는 이러한 반도체 노광 장비를 갖다가 다시 되살려서 글로벌 제조사에 공급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양산 테스트를 거쳐서 올해 안에 이제 공급이 계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광 장비는 사용 연한이 다 되면은 과거에는 부품이나 이런 모듈을 갖다가 수거해서 폐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솔 아이원스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세정 코팅 사업의 경우는 2023년에 안성에 이 공장의 그 신축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을 크게 증대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의 거래를 통해서 장기 성장에 이쪽 분야에서 장기 성장의 그런 기반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세정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한솔 아이원스의 주력인 정밀 가공 이쪽의 사업의 호조를 통해서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모습으로는 지난주 후반이죠. 지난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단박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전고점을 단박에 강하게 거래 증가와 함께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승부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하향하지만 않는다면은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승부르기는 요 지지만 된다면은 다시 재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 종목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매수가는 위로보다는 아래로 일단 10,000원 이하에서 대체적으로 9,700원과 10,000원 이 범위권이면은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300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아이온스 받아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솔 아이온스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매수 9,700원, 10,000원 이하, 그리고 10,000원쯤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300원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찰칵 찍어서 들어오시면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 종목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더 많이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3,300도 넘어섰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시장 대단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 회의에서 보험적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미국은 제가 큰 그림을 계속 말씀 좀 드렸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인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어떤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다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동성 랠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은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지난 4월 달에 금투세 문제가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대단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와주었었는데요. 6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떤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글로벌리 가장 좋은 6월 달, 7월 달 흐름을 보였었는데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나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보통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산을 증권 또는 금융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 개편안을 짰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수준의 어떤 세제 개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가 주가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에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는 한 50억 정도 유지하는 수준 그리고 배당주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이서연 의원이 발의했던 수준에서 발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좀 2차 랠리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속도의 문제이지 국내 증시도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유동성과 모멘텀이 좀 더해진다면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주도 섹터에 집중해서 계속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노이즈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속도의 문제다. 방향은 이제 정해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주영 전문가의 특징 섹터 볼 텐데요. 어딜 보고 계실까요? 자, 2차 전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오늘 가장 약세 업종이죠. 아무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대주주 양도세 현행 유지 이게 가장 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조선방산, 원전, 뭐 이런 이제 바이오 이런 섹터가 특히 이 대주주 양극세 이슈가 나오면서 내려왔었는데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게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수급 쪽으로 조금 수급을 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OBBA 법안이 통과되면서 2차 전지 진바닥이 확인이 되었고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구조적 성장으로서 뭐 올 하반기 내년 후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수급이 쏠려서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소외돼서 눌림목 주고 있을 때 이런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을 저가에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은 이유를 지금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뭐 OBBA 법안 통과되면서 AMPC 수령 가능하게 됐고요. 또 중국 배제 기조 강화되고 있고 관세를 중국의 어떤 2차 전지에 좀 더 강하게 좀 매기면서 그에 대한 반사익으로 지금 셀 3사가 ESS 쪽이나 배터리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을 찍고 급등을 나왔다가 지금 이제 2, 3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던 이유는 자금 조달 이슈하고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비아디의 점유율이 좀 늘어나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감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9월달 공급망 재편 이슈도 있고 뭐 탄산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계속 벤츠하고도 최근에 계약 수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이 전기차 쪽에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동안은 가격으로 인해서 저가의 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벤츠와 BMW의 매력이 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너지가 밀도가 높은 이제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니까 충분히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좀 제대로 소외가 돼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오히려 지금이 또 한 번의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안에서의 종목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챙겨볼까요? 네, LG화학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먼저 바닥을 찍고 추세를 만들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뭐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또는 이제 핵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을 하고 뭐 통폐합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석유화학 쪽이 사업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은 PRS 방식으로 인해서 한 3주 정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뭐 그전에 언급되었던 것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들도 검토하고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한 20% 정도 매각한다라고 가정하면 현재 LG화학의 시가총액이 한 20조 되는데 20% 정도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 기준으로 매각하면 16조의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LG화학이 지금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법인인 이 PPES에 내년도부터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고 뭐 PPES 같은 경우에는 이 토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내 이제 핵심 그룹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어제 이제 나왔던 내용 보시게 되면 토요타 그룹 통상이 한국의 구미 양극재 공장의 지분을 25% 취득하면서 이재주주로 좀 등극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돼서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51%, 토요타 통상이 25%, 화유 코발트가 24%로 이 미국 내에서 IRA 감축법 규제 대응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국내 배터리 3사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셀 3사가 배터리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숨은 호재성 재료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는 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이제 LG화학이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지금 추세 전환 시그널이 완벽하게 좀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스윙스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의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가나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추세를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눌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 파동으로 보기보다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한 6개월 이상 관심 갖고 투자 트레이딩 좀 병행하는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받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쪽이 좀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AS도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코스닥 상단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들은 그렇게 뭐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김주영 전문가, 이주영 전문가의 종목은 삼천당 제약은 너무나 잘 가네요. 지금 자리 AS 해볼까요? 네, 삼천당 제약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이고, 뭐 제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완벽한 이제 재무적 또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게 되는데요. 뭐 삼천당 제약은 내용들은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뭐 제네릭 저말제와 아일리아 시밀러를 통해서 올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구용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제네릭 동질성 검사가 확인이 되면서 내년도 물질 특허가 만료될 때 제형 특허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상용화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삼천당 제약은 상용화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성으로 좀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 동등성 검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어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서 의아했었는데 이때 이제 증여가 있었거든요. 보시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2025년 7월 24일 날 윤대인 삼천당 회장 총 주수는 159만 주고 시가 기준으로는 3,598억에 해당이 되는데 증여 산정 기준이 증여일 전후 2개월이니까 지금 7월 24일부터 전 24일이니까 5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작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까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주주가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증여를 좀 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지금 20만 원도 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내년도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AS 해봤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신 만큼 우리 들고 계시다면 홀딩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주영 전문가의 종목 우리 승부주 열어볼게요. 자, 오늘 승부주는 원익 IPS 주셨네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주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만 보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계 마이크론하고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이 좋고 특히 이제 LG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흐름은 이제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4에서 DDR5로 좀 넘어가면서 어떤 공급 리셋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비에 대한 발주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 신규 투자 이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발주, 소재도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호재성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는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에 대한 추가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아주 협상이 좀 깔끔하게 진행된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지금 테슬라하고 애플의 수주를 좀 받았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주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관련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북미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약간의 노이즈로 인해서 2026년 상반기로 살짝 늦춰졌지만, 지금 반도체 워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완공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제 장비주들에 대한 추가 발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원익 IPS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 수주에 따른 실질 수혜주, 그리고 R&D를 좀 계속해서 시각 장비 쪽 신사업 모멘텀 더해주고 있고, 2분기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시나리오상 중기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 좀 드리면, 주봉 관점에서 이평선과 주요 매물대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55,000원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 현재가부터 전 고점 부근인 42,500원대까지 가를 매수하는 전략, 자,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으로 원익 IPS 받았습니다. 오늘 반도체 강세가 연출되다 보니 원익 IPS도 10% 안팎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목표가는 5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장에서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한솔 아이원스, 원익 IPS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자, 수요일 마감 챙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 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7일 연속 달려주고 있고, 의미 있는 저항선도 돌파가 됐습니다. 코스피 3,300도 넘어섰는데, 수급도 외국인들이 1조 넘게 거래소 담아가더라고요. 시장 진단해 볼까요?
네, 일단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과연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예상치 못하게 상당히 빠른 기간 동안 박스피를 좀 탈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의 모습인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스권 증시에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교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하는 입장을 보여줬고 그게 결국에는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소비장 섹터의 랠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고 거기에 수급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좀 큰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도주 양도세 기준 50억 내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무게적으로 100% 확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픈이 됐을 때 그러니까 특별한 이변 없이 50억으로 결정이 되고 이변 없이 갔을 때 과연 시장이 세론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돌파를 해줄까 이게 가장 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 아마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섹터를 공략했느냐에 따라서 계좌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시장 주도하는 섹터에 좀 잘 매수를 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시장이 더 막 폭주를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혹시 모를 부분들 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확정 수익을 어느 정도는 해두시고 내일 또 기회가 만약에 시장 상방이 더 열린다고 하면 추가 기회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대응적인 부분으로 오늘 오후장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나고 비중이 많은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갑 속에 현금을 넣어두시고 다음 또 아마 챕터 2가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베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지만 뭐 중요한 위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꼭대기이다 보니 어떠한 이슈가 또 나올지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수익 중이시라면 일단은 좀 챙겨놓자라고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내일 진짜 말씀 주셨던 이벤트 이제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이 되면서 내일 기자회견이 열리잖아요. 그렇다면 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 우리가 기대했던 뉴스가 나온다면요. 내일 질문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시장 친화적인 사실 5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게 혹시라도 세론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라던가 지금 배당 세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이 좀 많았잖아요. 생각보다 좀 세율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좀 더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 추가 나올지 이런 것들도 시장의 상방으로 좀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진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항상 그랬다시피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100% 확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내일 오늘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내일 동시만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갈지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 시장의 키포인트로 우리가 잡아봤을 때 어떤 기준점을 그걸로 보면 좀 더 투자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떠한 뉴스가 전해질지 일단은 좀 두고 보면서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그렇다 보니 시장 안에서 뭐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빼놓고는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뚜렷하게 움직이는 쪽이 반도체인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오라클도 뜨거웠었고 오늘 하이닉스가 대단하죠. 30만 원 넘었더라고요. 네,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진짜 역시 강한 종목은 강하다, 대장은 대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한동안 좀 매도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랑 딱 부합을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저점을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게 저점을 높이기 시작한 날이 9월 1일, 2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딱 9월 달 들어오자마자 SK 하이닉스를 담아내기 시작했고 SK 하이닉스가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정말
딱 이때부터 시장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선택을 했을 때 반도체를 선택했고 그 네. 안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좀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결국 HBM 시장입니다. HBM 시장에 대해서 한동안은 SK 하이닉스의 지위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아니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최근의 리포트들을 보면 아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선 여전히 강자 우위고 이 부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도 제시한 쪽이 있었고요. 네. 4분기에 뭐 낸드 가격이라던가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이야기도 또 나오면서 업황에 대한 사이클 상승 기조 탔고 또 투자 사이클도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 사이클 지속되면서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이 훈풍이 불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말씀 주셨고 하이닉스 보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미리미리 담을 걸이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자리 반도체 두 형님들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매수 괜찮다고 보세요, 대표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 시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랬던 건 국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바랬고 좀 더 친화적인 부분들을 원했는데 이게 만약에 실마리가 풀려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큰 손들이 어느 섹터에 점수를 줄까로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뭐 LNF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의 재무 상태, 이제 재정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대두가 됐잖아요. 그리고 조선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방산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고밸류의 상태인 건 사실이다 보니 우리가 사이클에 대해서 항상 봤을 때 투자 사이클, 업황 사이클로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딘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반도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 수준만 두고 보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AI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확장 국면에 있어서 거품론도 또 불식이 됐고 오히려 시장은 확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상생활도 그렇고 지금 로봇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AI가 같이 개발이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지금 자체 칩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자체 칩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이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추가 상방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 투탑 긍정 시각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뷰 체크해 봤는데 오늘 그 안에 있는 AI 쪽으로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라클이 좋았다 보니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 SDI나 뭐 더존비지온,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AI 쪽에 국한시켜서 봤을 때는 어떤 관점이세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으로 시장의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라클 CEO 쪽에서 말을 한 게 지금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AI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실적 별로 좋지 못했어요. EPS도 그렇고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향후 가이던스의 제시라는 게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시장이 해석하기에는 오라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을 것이야 라는 부분보다는 AI 시장은 확장되는 국면에 여전히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고 그럼 거기 안에서 이 산업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고개를 돌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오늘 에너지 쪽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우리가 하드웨어 가고 소프트웨어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동안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세 흐름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실적이 찍히고 지금 구간에서 가장 먼저 앞단에 서서 확장해 나가는 국면에 있는 쪽은 하드웨어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또한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엔 개별 이슈도 최근에 있었어요. 뭐 최근에 그 국가 산업 쪽에 뭐 입찰을 받기 위한 제안서를 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좀 시세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추세 자체는 좀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개별
분할 대응이 지금은 맞지 네.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해보심이 더 낫겠습니다. 확실히 그 주가의 반응도 하드웨어 쪽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는 재료가 나오는 종목 군단들로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잘 가고 반도체가 잘 가다 보니 전력 설비도 너무나 뜨겁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 결국에는 전력 설비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강세.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섹터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강세 섹터 그리고 약세 섹터, 강하지만 과연 더 갈 수 있는 섹터,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게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섹터 분위기가 좋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얼마나 변압기 쪽이 앞으로 호황기가 더 있으면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면 일론 머스크가 나섰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 탄력이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심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굉장히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났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시장 분위기가 나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고 오히려 시장 확장 국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느낀 점은 우리가 이제 조방원도 그렇고 뭐 변압기도 그렇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 2024년부터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왔던 섹터들 대표적인 섹터들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항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과연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갈까를 고민할 때 중간중간 레벨업하는 구간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들이 꼭 나와요. 대형주들은. 그랬을 때 추세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크게 이 업황에 대해서 화를 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 의견 여전히 유지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일례로 방산도 그렇고 네. 뭐 조선도 그랬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여전히 그쪽 관련돼서 산업 자체 그리고 미국 시장과 연동돼서 생각했을 때 커져가는 시장들 있잖아요. AI는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 네. 그런 흐름들은 쉽게 꺼지지는 않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력 3사 오늘 뭐 다 잘 갑니다. 효성중공업은 신고가, HD 현대일렉트릭도 현재 자리 신고가 간 만큼 상대적으로 아직 신고가 탈환하지 못한 LS일렉트릭 쪽이 가장 그래도 뭐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네. 앞선 두 기업이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공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설 모멘텀, 공장 보유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건 두 기업이긴 하지만 후발주의 성격으로 이 시장 자체 확장으로 봤을 때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산일전기와 그리고 LS 일렉트릭 역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된 특수 변압기 매출도 2분기 때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뭐 ESS 시장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같이 커져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산일전기 역시도 좀 유효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도 말씀 주셨고 일단 전력기기, 전력 3사들 다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AI 뭐 특집입니다. 뭐 확장해서 보안 관련주까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이제 KT, 무단 그 소액 결제 관련해서 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안주가 반짝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지도 궁금하고 SGA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잘 갔네요. 오늘 신고가 갔어요. 시장에서는 저는 보안주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이슈 나오면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느 통신사 써야 되냐 그러니까요. LG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KT 쓰고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안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뭐 사이버원도 그렇고 지금 센즈랩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간은 테마성인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오늘 네. 사이버원도 16%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나라 보안주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쪽이 아니다 보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AI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쪽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은 하드웨어가 더 강하고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산업에 있어서 지금은 성장 구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안 산업에 대해서는 같이 커져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섹터임은 분명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네요. 자, 오늘 짧게 엔터도 챙겨볼까요? JYP 엔터요. 박진영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엔터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최근의 분위기가 원체 좋잖아요. 저는 이 분위기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개방 기대감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중국 시장을 떼어놓고 봤을 때도 이번 실적이 괜찮았어요. 엔터주들이. 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과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K-팝이 저물고 있는 시장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장세를 넓혀가는 구간이고 K-팝이 캐대언 열풍으로 인해서 다시 돌풍을 또 쓰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장 흐름 거기에 이번에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엔터주들은 지금 힘을 응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중간중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 섹터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고 지금은 AI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약간을 쉬어가는 틈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엔터 쪽은 모멘텀도 많이 있고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 네. 지금 이번에 박진영 관련된 이 소식은 그만큼 정부 측에서 K-한류, K-엔터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그래서 엔터주들은 다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잘 가다 보니 사실 이럴 때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나 더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오늘의 종목 궁금해요. 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종목을 잡을까 하다가 조선기자재 쪽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대장주를 잡았으면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네. 대장주들은 이미 너무 지금 거의 꼭대기 수준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증권에서 어저께 나왔던 걸 보면 기자재주들 이렇게 흐름 좋은데 최소한 이 흐름은 5년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이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5년 정도의 사이클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를 이어갔고 오늘까지도 급등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를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덜 오른 상대적으로 좀 상승세가 제한됐던 쪽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한국선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조선 기자재 쪽의 일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철강주로 분류가 많이 되고 이 한국선제라는 기업 자체의 본업은 철강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선 엔지니어링 다들 아시잖아요. 그 기업을 또 자회사로 품고 있는 기업인 만큼 조선 기자재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지금 한국선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거래량 실린 급등세가 좀 나왔고 오늘 1%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 4월 달에 시세 흐름이 좋았던 때 나왔던 가격 구간에서 4,800원이 살짝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지난 4월 달에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도 1차적으로는 안전하게 4,8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좀 짧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가 이어지는 가격대인
5일선 지지받는 가격 라인이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재 한 종목 더 있었습니다. 원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자재 내가 못 잡았다라고들 채팅에서도 참 많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지은 대표의 종목을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선제고요. 목표가 4,8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9월 초 조금씩 상승하던 우리 양시장, 오늘은 정말 실로 시원스러운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그래프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각각 이슈 그리고 주목할 점이 있는 두 테마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둘 다 보자로 시작하는 섹터 테마인데요. 보험 그리고 보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증권 그리고 금융주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정책적인 모멘텀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보험주 역시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KRX 보험 지수가 올 상반기에 24% 정도 꾸준히 조금 올라갔었는데요. 7, 8월 달에 함께 좀 주춤했었습니다. 이 상승세가 좀 축소가 됐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 더불어민주당 이 지난달 말에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3차 상법 개정안 9월에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금융이나 증권 외에도 보험사들의 주주 환원 기대감들도 함께 커지고 있고요. 이 보험사 자사주의 10% 이상을 보유한 보험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보험사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 보험사들이 최근에 신계약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 안에서 지금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안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하면은요. 4주 그리고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 경상 환자들이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가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 자료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해당 심사 결과를 통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좀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경상 환자에게는 이 보험료가 지급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별도 근거 없이 치료비 목적인 보험금 중상 환자 위주로 좀 지급을 하는 개정안이 입법이 예고가 된 겁니다. 자, 이 안을 두고 지금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험사 쪽으로는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한의사 협회 쪽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철회를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손해보험 3사가요. 올해 손이익이 좀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손이익 마이너스 934억 원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적자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 사고 발생률이 안정적이고 사고 심도가 점점 더 상승을 하는데 보험료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이 자동차 보험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 것인지 이 추이를 계속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보자로 시작하는 테마주 보안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금 올 들어서 해킹 사태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연이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통신사 다시 한번 해킹 사태가 좀 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감, 경각심이 계속해서 급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 안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라고 해서 지금 뉴스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정한 피해자
125명이고요. 신고 금액은 총 8천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또 굉장히 좀 무서웠던 게 이용자가 이 가상 기지국 지역에 들어오면 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구조였다고 하는데 이 해킹 범들이 유령 기지국을 신설을 해서 이러한 좀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지국, 가상 기지국 근처에 지나가기만 해도 정보가 좀 유출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내가 만약에 KT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 결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됐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킹 사태, 사실 이것이 정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누적이 돼서 왔었죠. 우선 9월 초에는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도 있었습니다. 롯데카드가 9월 1일 금융당국에 전자금융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서 해킹에 대한 불안감들이 또 한 번 올라왔었는데요. 이때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는 유출 데이터가 한 1.7기가 정도 됐다라고 하죠. 8월 말에 자료 유출 시도 흔적을 발견을 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했던 건데요. 사실 9월 그리고 이 8월뿐만이 아니라 4월에 가장 큰 SKT 유심 사태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KT 그리고 LG U+도 외부 해커 조직의 침해 사실을 좀 발표를 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렇게 올 들어서 통신사라든지 카드 쪽 굉장히 이 해킹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빚어지니까 이 보안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경각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금융권 자체 금융보안 관리 체계 전면적으로 재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금융권 안에서 관리가 좀 소홀해서 금융보안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 이 AI 시대가 점점 더 정말 커지고 있는 이 중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이슈 덕분에 보안주가 좀 급등할 수도 있겠죠. 사이버 보안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강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 보안 전략 안에 보다 강화된 정책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모멘텀과 함께 보안주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보안주는요. 오늘 사이버원이 되겠습니다. 21.86%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SGA도 14.94% 지금 10%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센즈랩도 대표적인 보안주로 꼽히고 있죠. 6%대 상승. 그 뒤를 이어서 아톤, ICTK도 오늘 3%에서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주도 체크해 볼까요? 이 보험주 안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네요. 4.44% 상승. 현대해상이나 한화생명도 오늘 같은 좋은 시장 안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슈가 있었던 보험 그리고 보안 섹터 짚어봤습니다. 내일 더 좋은 키워드 브리핑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감 전략 챙겨야 되겠죠. 우리 다녀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7거래일 연속의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녀쌤의 종목이 절실합니다.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주사라든가 이런 쪽 그 대주주 요건 완화, 현행 유지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지수를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낙폭이 컸던 부분이 전력 설비 섹터 쪽이에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전력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전력 설비 쪽들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무관세지만 그렇지 않은 건 기업에는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전력 설비 쪽들이 이제 많이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력 설비 섹터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세명전기거든요. 세명전기를 보면 실적은 이미 작년 실적을 경신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0억을 기록했지만 올 반기 누적으로 해서 92억으로 이미 전년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300% 이상 넘는 거죠. 반기 누적으로. 그렇다면은 연간으로 했을 때 실적 개선은 더 기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알리백 등 제로 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책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데이터 센터 증설이 앞다투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일정들을 체크해 보면 오늘도 이제 전력 서비스 쪽들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매수한다. 특히 HD 현대인력이라든가 효성중공업 같은 대장주들을 매수하자고 했었는데 내일 전력망 관련 중앙과 지방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전력망 섹터들에게는 내일 시점에서는 또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이벤트죠. 올 9월 들어서 전력망들이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게 9월 26일에 있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 설비 섹터들은 9월 26일이 결국에 메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현재는 낙폭이 큰 그러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명전기를 봤을 때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9월 28일까지는 우리는 26일까지는 끌고 간다는 전력에서 밀리더라도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 저가가 9,720원인데 그렇다면 9,800원부터 현재가까지 매수하자. 손절을 좀 크게 잡겠습니다. 9,000원 이탈을 손절을 보고 대신에 목표가는 저는 조금 더 높게 봤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12,500원부터는 분할 매도 쪽으로 보시되 저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로 탄소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력망 쪽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욕심내실 분들은 14,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고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12,500원 전후에서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엉덩이 무겁게 14,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력주 안에서 종목 받았습니다. 세명전기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자리에서 종목 받았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좀 멀리 엉덩이 무겁게 바라본다면 14,000원까지도 목표가 설정 받았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9,800원에서부터 현재가 10,010원 부근까지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다냐쌤과 이제 오늘의 시장 진단 해볼 텐데 오늘 수급도 좋고요. 쌤 최근에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오늘장 진단해 볼까요? 지금 이제 국내 미국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의 인하폭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요 관망 때문에 좀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해서 국가 부채 한도 확대 협의 이 부분이 이제 차근차근 대두되는 그러한 상태지만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국내 요인을 보면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저하, 즉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난 금요일 시점이었죠. 월요일 시점이었죠. 정부에서도 이제 금융 친화적인 대주주 요건을 확정하겠다,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선행 유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에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81년도부터 코스피가 작성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장중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HBM 칩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확대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HBM을 공급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5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지난주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덜 가고 있는 삼성전자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성공했던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매수로 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1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문까지도 매수하면서 지수가 급등하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속성이 확정되려면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도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 후에 더 치고 올라가는 거는 다소 숨고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빵빵 치고 나가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금융시장의 증시 주변 자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은 소폭 유입됐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71조 원에서 많이 빠져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주식형 수익증권은 결국에 신고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사상 최대 유입은 긍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 확정 후에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확정 후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되지만 결국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은 미국의 9월 30일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타결이 된다면 시장은 여전히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전임 미답의 기분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가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할수록 지금 공매도 잔고는 대기자금은 100조 원은 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출회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슈는 있지만 덜 간 섹터들이 오히려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9월은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추석 명절 비용은 투자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9월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섹터 그리고 수소 산화물 수소 섹터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압축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쉬었고 화장품도 쉬어오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화장품은 9월 말 그다음에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잘 봐야 되지만 내일은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일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올라갔던 거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내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상법 개정 즉 대주주 요건을 내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늠할 확정 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주를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이슈는 있지만 지금 현대차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공장의 근로자 불법 구금, 추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점에서는 전기차 섹터를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삼성 SDS 리얼 서밋
개체가 있어야 하는 인공지능 섹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S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매수했던 일도 있고, 그다음에 내일 K뷰티 엑스포가 3일 동안 열려요. 지금 화장품 섹터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3일 동안은 화장품 섹터들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내일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하고 있다. 그다음에 AI 업체 반도체 업계 간담회가 있다. 이 부분도 같이 하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HBM 반도체 추가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요 클러스터 방문과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간담회 요 이슈가 내일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벤트들 9월에 바라봐야 되는 필수 섹터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 다녔음의 종목 AS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우리 최근에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J중공업은 오늘도 또 한 번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익은 377%를 넘어섰습니다. 20% 이상의 급등을 오늘 또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전략 짜볼까요? 일단 지금은 HJ중공업은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가자 신규 매수는 조금 겁은 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29일이었죠. 8월 29일에 HJ중공업을 목표 주가 27,000원에서 37,000원으로 이제 상향했으면 오늘도 이제 34,000원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보유자 영역에서 목표 주가 37,000원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데 최근 들어 거래가 많이 됐고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HJ중공업은 32,000원을 깬다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32,000원을 지지받으면 37,000원 도전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6,000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스코텍 볼 텐데 9월에는 제약바이오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 강조 주고 계시죠. 우리 수익도 잘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고요. 지금 자리 오스코텍은 역시나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아니요, 저도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오스코텍은 저는 매수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자리도 좀 부담스럽지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지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오스코텍을 보면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애매기는 자식이 효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믿고 버틸 수 있는 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 실적을 보면 오스코텍 신고가 왜 도전 못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60억 흑자 전환이죠. 내년에는 330억. 이 부분은 이제 로열티라든가 파이프라인 이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5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후년도 역시도 약 4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1,380억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뭐 파이프라인 이전하지만 자 이렇게 이익 내는 기업들 흔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물론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렉나자의 로열티가 계속 증가되는 것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103억 기술 이전료가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도 좋고 여전히 항암 및 자가 면역 후보 물질이죠. OCT 598 일상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끌어올린 주체들은 최초에는 사모펀드였고 최근에는 연기금과 투신이었는데 이들 주체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9월 15일 날은 유럽 당뇨학회가 있고 10월 17일은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역시도 또 있고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파이프라인 관련, 이전 관련 이런 것들이 국제
바이오 전시회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4일 목표 주가를 54,000원까지 지금 일단 54,000원까지 1차적으로 올렸는데 저는 내년 후년까지 그 지금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대부분 유입된다면 포스코텍 역시도 결국에 신고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오스코텍으로 지금 65%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오케이 사인 받아봤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함께 하시면서 오스코텍 앞으로도 같이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S는 인텍플러스인데 역시 오늘 반도체 다 좋습니다. 인텍플러스도 잘 가고 있죠. 우리 수익은 27% 가까워 오네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지 반도체 섹터들은 우리가 9월달 계속해서 집중하자고 말씀드렸고 가장 큰 부분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부각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와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쪽 퀄테스트 통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인텍플러스 역시도 어닝 쇼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소폭 흑자 전환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익률 개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일부 투신과 외국인이 매도한 그러한 국면이지만 결국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들 매수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텍플러스를 우리가 목표 주가를 17,000원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회 전환사채 200억 이게 행사 가격이 36,700원이거든요. 만기가 28년까지 아직 남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사회 전환사채 전환 가격보다 현저히 많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17,000원 목표가까지 흔들림 없이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도 우리 꽉 붙잡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쌤 이제 동시호가 특징 섹터 짚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한 번의 반도체가 강세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또 유난히 잘 가고 있고요. 반도체주 점검해 볼까요? 오늘 이제 반도체 쪽들이 같은 거는 이제 뭐 반도체 산단 방문이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현당 간담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새벽에 기사가 나온 게 삼성전자가 GDR7 엔비디아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저는 내심 오늘 삼성전자 소부장 쪽들을 봤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를 잘 봤는데 근데 시장은 SK하이닉스를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5% 이상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2%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소부장이 어제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TLB거든요. 어제 동시효과부터 매수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TLB였고 그다음에 원익 IPS라든가 그다음에 템프론, 그다음에 원익 QNC.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보면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TLB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내일까지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앞으로 또 한 번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오늘 모처럼 철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주택 공급 정책 플러스 K스틸 관련해서 K스틸법 호재가 있나 봐요. 철강주 어떻게 보세요? 어제 상황에서 K스틸법이 장 마감 후에 통과됐다. 그다음에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돼서 수혜가 되고 저는 K스틸법 관련해서 결국에는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부각받지 않을까.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이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소형,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늘 상황에서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동양 에스텍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우 특수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면 문배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금강철강 이런 것들이 갔는데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은 결국에 소형주 맥락이기 때문에 K-스틸법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지속되기보다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K-스틸법 관련해서 우리는 차라리 현대제철, 자 이런 쪽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제철 같은 업종에서 대형주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철강주 살펴봤습니다. K스틸법 통과 이에 대한 이슈 속에 오늘장에서 특히나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쪽으로 우리 눈길 줘보자라는 사인까지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 더 많은 이야기 좀 함께 하시고 싶으실 텐데 우리 쌤의 정보방 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시황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우리 다녀쌤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과는 우리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100점 불패도 이제 마무리 지어질 시간입니다. 지금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강세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은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마감 지수 이제 마감 시보 듣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0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나란히 연고점을 새롭게 썼습니다. 코스피는 4년 2개월 만에 3,300선도 돌파가 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지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3,270선에서 시초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대주주 기준 양도세가 현행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67% 상승 3,31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늘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상승으로 833포인트 마감됐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일제히 사자 보여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1조 3천억 원가량 담았고요. 그리고 기관도 오늘 8,900억 원의 순매수 보였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가 아쉬웠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 기관 동반적으로 담았습니다. 각각 715억 원, 650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5,900억 원의 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2,000원 선 1.5%의 상승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5%가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2달여 만에 30만 원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2차 전지단은 힘이 없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1.8% 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 상승 마감됐고요.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 HD현대중공업 정도가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KB금융 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2%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그 밖에 2위부터 5위까지는 일제히 다 오늘 반락하면서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 삼천당제약 5%,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이제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남은 한 주, 우리 목요일, 금요일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소리가 좀 밝으신 것 같은데 시장 오늘은 좀 좋게 보셨죠? 그쵸.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좋았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실 본 게임은 오늘 저녁부터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수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00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820에서 830포인트 이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했는데 코스닥 지수도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와 진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상단 돌파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시장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연히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겁니다.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으니까 와 이거 이번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만 좀 평균치로만 나와주거나 혹시라도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가는 안정적인데 고용이 안 좋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 연준은 와 빅컷 0.5%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0.25%씩 계속할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국내 증시만의 이슈다라고 한다면 대주주 양도세 여기에 대해서 50억으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이제 내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작용했던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기대를 뿜뿜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하나 발표된 건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딱 까봤더니 와 이거 잠깐만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높잖아. 고용이 시장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것처럼 만약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지금까지는 물가가 시장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만약에 물가 지수가 오늘 높게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가 앞으로 더 높게 나올 텐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찍어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세기를 박는 건 아무래도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내일 갑자기 시장 오늘 상승분은 싹 다 반납하는 투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변곡점이 오늘 저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좋았지만 제가 월요일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 이걸 안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기대치 수준으로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삼성전자 62,500원 돌파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62,500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은 확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착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에 안착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단언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계심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에 여러분들이 취해서 뭐 더 적극적으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쇼핑을 하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현금을 만들어 놓는 데 집중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체거래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계좌에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 수익권이나 보합권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만들어 놓는 대응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내일 더 올라가면 사실 이런 생각은 들겠죠. 어제 괜히 현금 만들어놨네. 그냥 어제 현금 싹싹 긁어서 그냥 어제 더 샀어야 됐는데 이런 아쉬움은 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식이 잘 갈 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소나기가 내릴 확률은 한 25%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산을 챙겨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좀 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오늘 그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만약에 시장 지수가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일 눈 떴더니 인플레이션 지표 괜찮아.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도 잘 나왔어. 그러면 시장 지수의 고점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 그냥 맘 같아서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권도 만들어지고 상승폭의 일부 조정도 주고 이러면서 시장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일부터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뭐 바로 따라잡아도 문제될 건 없지만 일단은 한 3,260, 70포인트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던가 뭐 시장 지표 보고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3,260, 70부근까지 한 번 정도는 눌림을 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정도 자리 생각하면서 분할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상승은 241선. 842포인트 정도 얼마 안 남기는 했네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완전 바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845포인트, 이 240의 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를 맞추는 작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240의 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되게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좀 가파르게 코스피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거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갔고 코스닥도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최근에 2차 전지 쪽 굉장히 눌려 있죠. 이제 뒷부분에 관심 섹터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럴 경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들이라던가 2차 전지 지금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2차 전지가 또 코스닥의 랠리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다시 다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같을 때 코스닥 박스권 상단 돌파 확인하고 매매하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메인 섹터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계속 말을 했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맨날 말했던 섹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선, 방산, 화장품 뭐 이렇게 한참 잘 갔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그리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메인 섹터인 반도체 섹터 위주로 떨어질 때 그냥 사서 뭐하라 그냥 뭘 살지 모르겠으면 어설프게 돌발 이슈로 치고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인 이런 시장에서 뉴스 보고 따라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도체만 사서 모으시면 됩니다. 저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박스권 상단을 견인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난 다음부터는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그럼 이제부터 반도체를 더 사야 될까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반도체 사라고 할 때는 다들 관심도 안 주다가 이제 이렇게 잘 가니까 이제 반도체를 이제 따라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반도체의 의미를 부여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시장이 박스권인 이유는 시장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시장의 중심을 반도체가 잡아줬다라는 건 물론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서 더 갈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 뒤로 반도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중소형 섹터의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점 박스권 상단 돌파가 확실시 된다라고 이제 목요일 지표까지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반도체 섹터 제 말 듣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분할매도 하시거나 뭐 차팔하거나 자유지만 굳이 신규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기술주 안에서의 순환매를 노리는 매매 전략으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또 질문이 많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72,500원 위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을 했고 딱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72,600원입니다. 72,500원보다 100원 올라가기는 했는데 딱 그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최근까지는 뭐 움직임 보면 하이닉스라던가 다른 반도체가 더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장 지수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과거 6월, 7월 그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 왔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 추세 진입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한 83,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라고 한다면 만약에 목요일날 경제지표 봤는데 괜찮아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83,000원 정도까지 추세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반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일 3,100원 50포인트 정도까지도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내일 인플레이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역시 본 게임은 오늘 밤, 내일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네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보셨을까요?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했지만 반도체가 올라가고 나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가면은 다 반도체만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반도체 올라가니까 와 계속 잘 간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반도체 좋은 얘기들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따라잡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항상 제가 말을 하지만 우리는 돈을 따라다니지 마요. 웬만하면은 많은 분들이 뉴스 보고 돈 쏠리는 곳으로 돈을 따라서 막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올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나쁘다 이런 건 결코 아니고 결국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박스권 상단이 돌파되고 나면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도체 관련주가 잘 움직이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붙는 게냐면 보통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따라 붙는 게 일반적이고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또 데이터 센터랑 연결돼서 따라 붙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잘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줘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전력 설비 쪽이에요. 그냥 뭐 유럽에서 뭐 대규모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더라. 뭐 이거를 떠나서 반도체 섹터가 잘 간다라는 건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거고 AI 산업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전력 설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순환매를 생각한다라는 관점에서 전력 설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설비 관련주에서 사실 대장격인 종목은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로닉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자리. 지금 전력 설비 중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흐르기만 흘렀거든요. 사실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반도체 쪽이 박스권 상단 돌파에 힘을 실어주고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조건은 그거예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전력 설비 쪽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추세를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재룡전기 쪽.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이자 와갖고 누가 뭐 재룡전기라던가 전력설비 얘기할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력설비 같은 경우도 재룡전기도 현재 지금 추세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확실한 건 일단은 121선 위로 올라가는 게 관건이기는 해요. 121선이면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급할 건 없어요. 16,000원 위에서 목요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딱 주식장을 봤더니 재룡전기 뭐 시장 지수도 박스권 상단에 있겠다. 재룡전기도 121선 위에 만약에 이렇게 16,000원 선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봉상 61선까지는 사실 정말 하품만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121선 위에서 사서 61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봉상 저항 자리인 19,800원 정도, 한 4만 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을 가진 상태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2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4만 원 좀 아래로 평단을 맞춰 놓으시면 단기간에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니까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쪽도 여러분들이 눌림이라던가 뭐 이런 걸 공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력 설비 챙겨봤습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으로는 재룡전기 막 이제 올라가는 자리네요. 4만 원 아래로 평단을 맞춰보는 거 하나의 전략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 하나 더 볼 텐데 어디를 챙겨볼까요? 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무도 2차 전지에 관심 안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안 주니까 제가 관심을 좀 줘볼까 해요. 2차 전지 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말했지만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뉴스가 있으면 섹터가 올라가는 거야. 뭐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종목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번 말하지만 올라갈 때가 되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뉴스 보고 매매하는 게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의 이슈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 지수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2차 전지 바본데요?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자,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섹터는 두 가지예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최근에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주는데 2차 전지가 아닌 제약바이오를 활용했을 뿐이죠. 자, 이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횡보 추세죠. 횡보 추세에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두 가지 중에 보통 한 가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가게 되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메인 섹터 두 개가 핑퐁하듯이 같이 올라가거나 한 명은 최소한 횡보라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에 일단 오늘은 돌파했어요. 이걸 안 찾겠다라고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시간이 잘 끝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830포인트 정도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말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코스닥 지수를 대표하는 메인 섹터 두 가지의 힘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눌려있는 2차 전지 안쪽으로도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뉴스는 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코스닥이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도 오르겠구나. 그럼 2차 전지 쪽 관련주들을 지금 다 땅굴 파고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쪽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현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 우상향을 만들고 있기는 하나 360불에 막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 360불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400불 정도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고요. 테슬라가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테슬라가 잘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휴머노이드든 자율주행 로보택시든 우주항공이든 다양한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뉴스가 시장에 깔릴 수 있다라는 거고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2차 전지입니다. 로봇에다가 휘발유 넣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 쪽도 테슬라가 360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장의 메인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이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종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대단적인 종목, 최근에 2차 전지를 견인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41선. 자, 이거 얼마 만에 만난 선인데 진짜 힘들게 만난 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 못한 거예요. 자, 저항을 한 번에 돌파 못했기 때문에 지지선 한 번 만나러 내려온 거거든요. 결국 지금 2차 전지의 낙폭은 삼성 SDI가 241선을 돌파 못하고 61선을 한번 눌러주는 조정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대장주가 이렇게 밀리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눌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삼성 SDI가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매수도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사실 좀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를 뭐 얘가 제일 좋으니까 얘를 사세요가 아니라 좀 상징적인 종목이니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에 코스닥이 830포인트 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삼성 SDI가 61선을 딛고 반등을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아마 에코프로머티는 51,000원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고 에코프로머티가 51,000원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머티는 6만 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지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들 확인한 다음에 앞서 말한 이 조건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쪽 순환매 돌 수 있고 에코프로머티도 한 6만 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건 체크되면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받았고 에코프로머티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심텍, 고영, DB하이텍 모두 다 목표가 도달이 됐네요. 그렇죠. 이것들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했던 종목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목표가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뭐 목표가 제시하고 거기 찍히면 끝이죠. 뭐 거기서 뭐 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계속 바꿀 생각은 없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아요.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한 53,000원 정도까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살짝 눌림을 준다라고 한다면 53,500원까지 추세 더 이어갈 수 있으니까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수익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마감 백전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